태정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410년 명령락 8년 원소 동탁의 일의 비유 이저희의 죄를 청한 좌정은 어병갑을 되죄하도록 명하다. 이어서 하물며 이거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도 아는 바인데 그 자식된 자가 뻔뻔스러운 낯으로 그 자기에 있으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또 그 성명이 이미 공신의 제서에 삭제되었고 그 명호가 태조의 비음기에 오르지 않았으니 신명과 종사가 밝게 포열해 계시어 속일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사언을 버리시어 정법을 살리시고 대간에게 명하여 그 직임을 회복시켜 언로를 여비시와 사람으로 하여금 밝게 선악이 있는 곳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장수를 물리쳐서 간당으로 하여금 옆에서 엿보고 충언으로 하여금 아래에서 울결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신은 초인 위를 범하오니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영린에 부닥치고 기휘에 저촉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진실을 오리석은 신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엎드려 성제를 바랍니다. 임금이 소를 보고 좋아하지 아니하여 승정원을 시켜 어병갑에게 힐문하기를 상소 가운데 말한 두세 사람이 질투하는 자란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가정에서 한 말이고 누구를 지적한 말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너가 어찌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문득 말하였겠는가? 또 너가 이거의 죄를 아느냐 하니 어병갑이 대답하기를 두세 사람이란 말은 세속에서 일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이 만일 가추 안 한다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이거의 죄는 신이 비록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그를 패하여 방치하기를 저와 같이 하셨으니 어찌 그 연유가 없겠습니까? 했다. 임금이 너 상소에 말하기를 이거의 죄는 길 가는 사람도 다 아는 바라 하였으니 너가 어찌 알지 못하고 말하였겠느냐. 상소 가운데 인용한 원소 동탁은 어느 때 사람이냐. 그리고 임금의 옆을 숙청한다고 명분을 삼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니 어병갑이 대답하기를 원소 동탁은 한나라 때 사람으로 임금의 곁을 숙청한다고 명분을 삼아 난을 꾸민 자입니다. 그 사실은 신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에 이르기를 여러 불량한 무리를 모아 임금 곁을 숙청하기를 원탁 동탁과 같이 하는 자가 장차 이로부터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였는데 너는 이자가 누구에게 군사를 청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너가 장원급제하였으니 어찌 그 사람이 어느 임금 때 사람이며 그 일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겠느냐 하니 여병갑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제가 아무개에게 군사를 청하여 난을 꾸민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장래를 염려한 말입니다. 원소 동탁의 일은 신이 지난날 들은 것을 기억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당태종에게 간하기를 만일 이 역사를 그치지 않는다면 걸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태종은 마침내 죄주지 않았다. 너는 왜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이 소는 다른 사람이 초잡은 것이다. 만일 이거이가 죄가 있다면 왜 함께 배기를 청하지 않느냐 하니 어병갑이 대답하기를 신이 비록 이를 생각하기를 자세히 하지는 못하였으나 장수야 어찌 감히 남에게 자필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대응 김여지에게 말하기를 원소가 한나라 말년에 하진과 더불어 환관을 뵈려고 꾀하다가 그 일이 누설되어 하진이 죽음을 당하자 원소가 분하게 여겨 밖에서 동탁을 불러들여 환관을 모조리 죽이고 적을 패하고서 설을 세웠다.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하고 어병갑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대수는 순임금이요 사흉은 요순시대 네 사람의 악인 공공, 환도, 삼묘, 곤을 말한다. 삼숙은 주나라 승왕 때 난을 일으켰던 무경과 관숙, 채숙을 말하고 원소는 후한 영제 때 좌군 교위, 영제가 죽자 하진과 공모하여 환관을 주살하려고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하진이 죽으니 곧 동탁의 군사를 거느려 환관을 주멸하였다. 동탁은 후한 명제 때 전장군이고 영제가 죽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소제를 패하고 헌제를 세워 전행하다가 주살당했다. 자문은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 투곡 어토의 자이고 성왕 때 영륜이 되어 자기 집을 헐어 그 가재로 초나라의 어려운 재정을 구하고 첫 새벽에 조정에 들고 밤늦게 귀가하며 아침 저녁 일을 생각하지 않아 그 집에서는 꺼니거리가 없었고 3번 뱃으라 했으나 기뻐하지 않고 3번 관에서 물러났으나 언짢아하지 않았다. 난염은 춘추시대 진나라 사람 공족
대부로서 하군수가 되어 진을 칠 때 순원의 전행하는 것을 미워하여 군대를 버리고 돌아왔다. 그 아우 침이 진군에게 죽은 것을 범앙이 소환한 때문이라고 여겨 범앙을 무고하여 쫓아냈고 뒤에 진에 망명하였던 범망이 돌아와 이를 멸망시켰다. 영리는 임금의 노여우며 걸주는 중국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 모두 폭군으로 나라를 망친 자들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에게 이제에 관계된 일에 대하여 말하다. 이튿날 개사하는 여러 신하에게 이르렀다. 이거이가 민씨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바란 것이지 내게 불충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종사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를 패하여서는 인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은 일찍이 일호도 내게 다른 마음을 품은 바가 없었다. 비록 다른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다 하여 이를 벤다면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비록 100명의 대간이 말하더라도 어찌 끝내 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즉위한 이래로 간신히 유편된 자도 있고 혹은 형을 받은 자도 있는데 만일 하나하나 그 실정을 찾는다면 모두 자취할 것이다. 무릇 대간이 대신의 의논을 두려워하고 혹은 여론의 비등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오히려 간증하는 것은 대개 전조의 패단을 인습한 것이다. 내가 이를 금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그 패단이 남아있다. 어제 어병갑이 상서하여 이절을 논하였는데 원소 동탁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내가 원소 동탁의 일을 물으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만일 알고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임금을 속인 것이고 만일 알지 못하고 말하였다면 지가 지은 소가 아니라 반드시 남이 꿰고 부추긴 것이다. 내가 그 글을 의정부와 순금사에 내려 신문하려 하였으나 신료에게 비난을 당할까 염려하여 마침내 행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 및 사무가 번잡한 각사에 공회전을 주다. 의정부에서 개청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강원 경기의 군자를 동북면에 옮기도록 명하고 동북면의 기민을 진율하다. 경기철은 이북의 군자는 회양으로 수운할 것을 명하였다. 강원도 해양의 이북의 군자는 동북면으로 수운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달이 오구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내시 황도에게 평양성을 쌓는 것을 보고 오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방간을 완산에 안치하고 출입을 금하게 하다. 임금의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하였다. 성박 내가에 나가 노는 것은 금하지 말라.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1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성승린 등이 대간을 직사에 나오도록 청하였으나 보류하다. 성승린 등이 아뢰기를 지금 대간이 이를 말하다가 윤업하지 못하여 모두 사직하였는데 오래 배울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관 김묘가 상언하기를 대간은 오래 배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내가 장차 다시 이를 보게 하겠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안성군 이숙번이 기복한 것을 사언하다. 이숙번이 모상을 당하여 겨우 소상이 지난데 그 관직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이르러 이숙번이 대궐에 나와 기복한 것을 사언하니 임금이 친히 고기를 주고 말하기를 경이 본래 병이 있으니 죽은 이로 해서 산 사람을 상해하지 말라는 것은 예전 훈계이다 하고 인하여 정사에 대해 물으니 이숙번이 말하였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이고 간에 근태의 다름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의 부지런함을 잊지 마소서.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백성들이 상 오승포 짜는 것을 금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8월 24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몰래 동교에 거둥하여 매 놓는 것을 구경하다. 응무 진무 20여인에게 도성의 동문을 파수시켜 조사가 성을 나오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대은도 또한 동문루에서 그가를 기다렸는데 날이 저물어서 돌아왔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목조 이하의 능을 이장함과 관련 복제 등을 의논하다. 개장의 복을 의논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상가 문헌 통구를 상관이 송나라 건덕 원년에 선조의 안능을 개장할 때 시체의 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사마를 입었고 서울에서는 조회를 폐하고 음악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나라 효명제가 문소 황태우를 개장할 때는 최광이 상언하여 지종과 태자와 여러 신하가 모두 사마를 입었다가 장사가 끝난 뒤에 제복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부모의 장사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문공의 개장보기를 상고하니 경에 말하기를 개장하는데 심화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고 기타는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등릉 안릉을 옮겨 안장할 때에 전하께서 한문공의 개장복의 예의에 따르는 것이 예의에 당연하고 시구를 가까이 하는 자가 길복을 입는 것은 예의에 미편하니 소위 사모 각대로 시구를 받들면 거의 정례에 합할 것 같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의정부사 하윤이 아뢰었다. 문헌통고의 개장하는 법은 자식이 부모를 위하고 신하가 임금을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심화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 등릉, 안릉 두 능이 세대는 비록 멀지만 종묘에 있는 조상이며 개장은 대사이나 심화는 복 중에 지극히 가벼운 것이니 전하께서 종묘에 있는 신주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고자 하시면서 어찌 지극히 경한 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예문이 없는 것이나 후한대의 잘못이 있으면 유감은 없는 법입니다. 빌건대 명일부터 심화를 입어 7일이 경과하면 제복하시되 장사날에 이르러 도로 입으시고 장사 지낸 뒤에 제복하시면 가할 것입니다. 지신사 안등이 말하였다. 이미 정조하라는 장을 내리셨고 또 한문공이 개장하는 법을 논하기를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심화를 입고 기타는 복이 없다 하였는데 등릉, 안릉 두 능은 먼 조상입니다. 만일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태조께서 창업하시고 목조는 현조이니 임금이라고 이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상께서 심화복을 입으시면 온 조직이 모두 입어야 하니 정에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하윤이 말하였다. 목조를 이미 왕으로 추천하고 또 종묘를 일실에 봉사하여 충문에 사정송 신모라고 일컬었으니 임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임금이 듣고 말하였다. 경의 말이 대단히 좋으나 내가 심화복을 입으면 신하는 모두 그리 하여야 되니 매우 중한 것 같다. 명일의 능을 파묘할 때부터 정조하고 3일 동안 제기하면 거의 얘가 간단하고 정리가 맞을 것이다. 하윤이 물러가니 임금이 대언에게 이렀다. 영의정 하윤이 와서 내게 헌언한 것이 어찌 뜻이 없을 리 있겠는가. 조정에서 말해도 되지 않으므로 마침내 와서 아뢰어 반드시 들어주길 바랬던 것일 것이다. 대언이 대답하였다. 정부의 뜻은 한문고의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이고 기타는 복이 없다는 예의에 의한 것이고 영의정의 말은 다만 억탁인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정은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억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마침내 안등 김여지를 하윤의 집에 보내어 이르기를 목조는 현조이다. 부모의 상에는 참 최복을 입고 개장에는 심화복을 입는 법이나 현조는 복이 이미 다하였으니 또 심화복을 입는 것은 가하지 않다. 또 명일부터 장사날까지 온 조정이 심화복을 입으면 그 사이에 만약 조정 사신에게 부득이한 연양을 베풀고 풍약을 울리는 패할 수 없는 예가 있든지 또 7일을 지나 제복하고 장사날에 이르러 도로 입으면 이름과 실상이 서로 어긋나서 명예를 구하는 것 같으니 또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니 하윤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현조는 오대조를 말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목조의 능을 파묘하기 때문에 조이와 제자를 3일간 정지하였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8월 2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내구마를 잘못 치료한 판사 복시사를 가두었다가 대우군으로 강등시키다. 판사 복시사 고신부를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내구마를 잘못 치료하여 다리를 저리게 한데 좌제된 때문이다. 조금 뒤에 석방하여 대호군으로 좌천시켰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장과 관련 의뢰 상정소를 설치하고 하윤 등을 제조사로 삼다. 의뢰 상정소를 설치하고 영의정부사 하윤, 예문관 제약 변계랑 참치 의정부사 2조로 제조를 삼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등릉 안능의 개정하는 제도를 의논케 하다. 명하여 등릉 안능 두 능의 개정하는 제도를 의논하게 하였다. 하이윤 성승린 조영문은 말하기를 쌍분을 만들어 고비가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는 뜻을 보이자 하고, 이숙부는 말하기를 한 혈이 함께 장사하여 안에는 회격을 두고 밖에는 한 능을 만드는 것이 예에도 합당하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두 말이 같지 않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금교 판한승부사 유환으로 산릉 순신사를 삼아 동북면에 보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냥하기 위해 광주의 별을 독촉하여 추수토록 하다. 대개 그 땅에서 사냥하고 잠이었다. 광주 목사가 상언하였다. 금년에 수재 한재로 인하여 때를 어기어 곡식이 익지 않아서 일찍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이를 보고 권농을 잘못했다고 힐책하였다. 이숙번이 아뢰었다. 주상께서 장차 송도에 순행하려 하시면서 만일 반드시 광주에서 사냥하려 하십니까? 군사와 말이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전일에 동교에서 매를 놓아 채찍을 잡고 말을 달려보니 예전 때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일 같으면 경의 말을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일은 들을 수가 없다. 경은 다시 말하지 말라.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3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탄환만한 우박이 쏟아지다. 1시간이 지나서 그치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광주에서 매 놓는 것을 구경하다. 어떤 소환이 일찍이 아뢰기를 광주에는 새와 짐승이 번식합니다 하였었는데 임금이 나와보니 그 말과 같지 않았다. 임금이 후회하여 말하였다. 내가 이제 다시는 광주에서 사냥하지 않겠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우리하고 번개치며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상왕이 권원릉에 제사 지내고 풍량에 머무르자 광나루에 가서 영접하여 잔치하다. 밤에 돌아왔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한상경이 북경에서 돌아와 올량합을 토벌하려는 황제의 뜻을 아뢰다. 아뢰기를 황제가 봉천문의 아침조에 나와 묻기를 고려 북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인구를 잡아갔느냐 하였습니다. 한승경 등이 갖추고 그 연구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본국에서 이현 박돈지를 보내어 두 차례나 와서 주달하였으나 마침내 대가가 북순 중에 계시므로 이현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고 박동지는 동군께 아뢰고자 하여 남경으로 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짐이 일찍이 그대 나라 문서를 보지 못하였다. 저 올량합이 참으로 그렇게 무리하다면 우리가 요동 군마를 조발하여 갈 것이니 그대들도
군마를 조발하여 와서 저놈들을 깨끗이 잡아 죽이자 하고 황제가 또 통사 원민생에게 이르기를 저들 야인이 조정의 중한 상과 큰 관직을 받고 금대 은대를 주어서 이처럼 초원하였는데 우리의 은혜를 잊고 해청을 잡으러 간 지위를 붙잡아 노비 사환을 만들고 또 일찍이 우리 변방을 한 차례 내침하였다. 은혜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그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생각컨대 그대 나라 10사람이라야 저놈 한 사람을 대적하여 깨끗이 죽일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원민생이 아뢰기를 명령을 받지 못하였다.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저놈들이 이후에도 다시 또 그렇게 무례하면 용서할 수 없고 두 번 다시 이후에 침노하지 않는다면 양쪽이 화친하라 하였습니다. 또 황제가 봉천문에 나와 선유하기를 저 야인은 모양은 비록 사람 같으나 실상은 곰 이리 호랑이 표범의 마음을 품었으니 좋은 군마를 거느리고 일거에 죽여버려야 한다. 그 중에 만일 조정에 기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잡을 필요가 없다. 또 와서 난을 고하면 결단하겠다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9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달이 기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삼공신이 헌숙고자 했으나 임금이 편치 못하여 받지 못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녹봉을 자의로 내주지 않은 감찰 김도생 등을 순군옥에 내려 논죄하다. 상감찰 김도생 이희약 김효정을 순금사에 내렸다. 처음에 김묘가 간관으로서 함께 이저의 죄를 청하고 조금 뒤에 병으로 휴가 중에 있었다. 대관에서 여러 번 청하여도 되지 않으므로 모두 사직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김묘가 병이 나았다고 칭하고 간원에 나와 공직하고 또 광흥창에 녹을 받고자 하였다. 김도생이 대감이 되어 방주 이희약 유사 김효정에게 의논하고 녹을 주지 않았다. 김묘가 상사여 스스로 책하고 인하여 사직하기를 빌었다. 임금이 노하여 장록은 신자가 감히 주고 빼앗는 것이 아닌데 감찰배가 위복을 짓고자 하느냐 하고 마침내 옥에 내려 국문토록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구원하여 조영문은 체육하기까지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고 김도생은 연일현에 귀양 보내고 이희약 김효정은 파직하였다. 대감은 사헌 감찰을 말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동북면에 잡아온 올량합의 부녀자들을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7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일본 기도 객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람을 여러 번 보내어 평양성 축성의 진행 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놓고 의논하다. 처음에 황도가 평양부에서 돌아와 말하였다. 성을 쌓는 군정들이 돌을 3, 4일이나 되는 노정에서 가져오므로 우마가 피곤하고 부녀가 돌을 운반하기까지 하여 길에 연락부절하고 민간의 농기는 모두 방망이가 되어 그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정성 조영무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매우 염려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마음에 놀라고 두려워하여 지인 권돈을 보내어 평양성 쌓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권돈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서북면 각고울이 배정받은 것은 그 공정이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고 풍에도 각고울의 성의 기초만 쌓았으니 겨울 초에는 끝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좌정성 성증린이 말하였다. 전하께서 백성을 아끼심이 지극하시나 신은 생각건대 무릇 하여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한다면 반드시 성취해야 합니다. 성을 쌓는 데 이르러서는 군정과 공장을 모으고 기계를 모으는 것이 일의 반입니다. 평양은 지경이 중국과 연하였으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이 반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중지하고 후년에 이르러 다시 시작하면 도리어 큰 패단이 되어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배나 될 것입니다. 또 민심으로 본다면 서북면의 백성이 또한 풍해도의 백성과 같습니다. 비록 다른 도라곤 하지만 풍해도의 고을은 평양에 가깝고 서북면의 깊은 고을은 평양까지 거리가 풍해도보다 배나 멉니다. 만약 한쪽은 놓아두고 한쪽만 역사시킨다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며
국치에 있어서도 미편합니다. 비록 유장은 말하기를 풍에도 백성이 한 사람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나 그 도의 감사가 어찌 백성의 노후를 살피지 못하고 또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은 다시 경찰관을 보내어 감사와 함께 그 편부를 의논하였으면 합니다. 임금이 옳게 여기려 한성 소윤 안망지로 경찰관을 삼고 명하였다. 너가 밤을 가리지 말고 어서 가서 보고 만일 이달 안에 거의 필력할 만하면 그대로 역사시키고 만일 미치지 못하겠거든 풍에도 백성은 모두 놓아보내라. 안망지가 저길로 길을 떠났다. 안망지가 간지 9일 만에 돌아와서 아뢰었다. 신이 갈 때는 길 옆에는 남녀가 덜에 흩어져 있었으니 곡식을 수확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 이르러 관민에게 물어보니 모두 말하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일 봄을 기다려 다시 쌓는다면 기초가 이미 완성되고 돌을 가져온 것이 많으니 얼음이 얼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성을 쌓는 것을 마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도순문사 박은이 안망제의 말끝에 인하여 아뢰었다. 추경한 밭에 백성들이 모두 종자를 심었는데 백성들이 추경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나온 백성이 사사로이 교대하여 집에 돌아가면 수령이 노인을 주어서 대신 가는 자가 심이 많으니 어찌 모두 다 부역한 것입니까? 임금이 옳게 여기려 안망제에게 이르기를 너가 살핀 것이 중도에 얻었으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노인은 여행 정명수를 말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안평부원군 이서의 졸기. 이서는 홍주 사람인데 자는 양백이요 자호는 당웅이며 고려시중 이연수의 6세 손이다. 과거에 올라 벼슬을 거쳐 군부좌랑에 이르렀는데 고려 말년에 조정의 정치가 날로 문란하며 이서는 물러가 전리에 거하였다. 홍무병진의 우헌납을 제수하니 부모가 늙었다고 하여 부름에 나오지 않았고 부모를 여임해 6년을 심요하였다. 무진의 내부 소윤을 제수하니 상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형하였다. 국가에서 그 효용을 높이 여기어 문려를 정표하였다. 그의 겨울에 우리 태조께서 당국하자 노성한 일을 청거하고 유의를 물어서 불러다가 내서 사인을 삼으니 이서가 또한 전을 올려 사형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신에 태조께서 즉위하며 형조 전서로 승진하여 익대 개국 공신의 호를 주고 안평군에 봉하였다. 갑술에 사원부대 사원을 제수받고 임명을 받아 정릉을 3년 동안 지켰다. 무인에 참찬문화부사를 제수하고 신사에 실랑 찬성사로 옮겼다가 조금 뒤에 우정성을 제수하여 보훈군으로 진작하고 동덕공신의 호로를 가사하였다. 6월에 고명을 살해하는 일로 표문을 받고 경사에 입주하였고 7월에 영의정 부사를 제수받아 이무의 본관으로 치사하니 나이 72세였다. 그의 겨울에 화음, 도승, 통, 슬오와 더불어 태조를 안주에서 맞아 행궁에 이르러 아련하니 태조께서 기뻐하여 조용히 담소하였다. 갑신에 다시 우정성을 제수받아 을류에 재차 치사하였고 기축에 또 우정성을 제수하였는데 스스로 몸이 쇠약하다고 진달하여 간절히 파면하기를 구하니 달포가 지나서 영의정을 제수하고 얼마 안이 되어 군으로 봉하여 사제로 물러났다. 죽으니 나이 79세였다. 철조하기를 3일 동안 하였으며 임금이 대언을 보내어 치제하고 시오 문간이라 하였다. 이서는 정직하고 방엄하며 청백하고 검소하여 스스로 분수를 지켰으며 평생 동안 단정히 앉아 나날을 보냈다. 일찍이 계사로 인하여 어좌에 황릉요를 깐 것을 보고 이서가 말하기를 신이 요 빛을 보니 전하께서 까실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부끄러워서 살해하였다. 비록 늦게 귀하고 현달하였으나 겸양하고 공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일찍이 세력과 지위로서 남에게 교만하지 않았으며 이단에 혹하지 않아서 죽을 때 가인에게 경계하여 상제를 한결같이 주자의 가례를 따르고 불사를 짓지 말게 하였다. 서자가 2사람 있으니 이신지 이신유이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9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우레와 번개치며 해주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중군 호군 전흥이 올량압 지역에서 돌아오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건주에 잡혀갔던 명의 총기 김천모가를 요동으로 암령하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전흥이 건주에 이르니 동령이 총기 김천모가가 나와서 상견하고 고하기를 영락 6년에 성지를 헌봉하여 야인 해적내 등을 초유하였는데 해적내 등이 영구를 칭탁하고 경사에 가지 않기 때문에 건주에 머물러 고 있는 참에 다행히 호군이 온 것을 만났습니다. 조선이 이미 조정과 일가가 되었으니 원컨대 호군을 따라 함께 조선국에 갔다가 경사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여 전흥이 이 말을 듣고 김천모가를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생각컨대 김천모가는 이미 조정에서 착연한 총기로서 사람을 시켜 반송에 돌려보내는 바입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소격전에서 태일 초례를 지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다시 대간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처음에 임금이 참제의정부사 이조를 불러 대간이 오래 골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새로 제수할 것인가, 다시 예전 사람을 시켜 이를 보게 하여야 하겠는가, 경이 정부에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성성린이 대답하기를 신하를 알기는 임금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시 예전 대간을 시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다만 주상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연 조영무는 대답하기를 비록 다시 다른 사람을 제수하려고 하여도 제주가 특출한 자가 없으니 예전 사람을 도로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비록 예전 사람을 다시 쓰더라도 어병갑은 불가하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출사하도록 명하고 오직 김묘만 파면하였다. 임금이 대언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어병갑의 상서에 대해 내가 말하기를 반드시 꿰고 부추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듣자하니 문성공 군 유양이 스스로 의욕을 느낀다고 하니 또한 괴이한 일이다 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김도생 등은 진실로 정식에 맞지 않지만 김묘는 또한 용렬한 무리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이저의 공신전과 과진을 돌려주다. 이저의 이름을 이애로 고치다. 이저가 세자의 현명을 피하여 고치기를 청하니 임금이 현명은 휘하지 않는다고 춘추에 자세히 말하였으나 청하기를 부지런히 하니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이름을 이애라고 명하였다. 현명은 발음은 같은데 한자의 의미는 다르거나 의미는 같지만 한자의 생김새와 발음이 다른 서로 다른 이름.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일본 살마주와 목우주에서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살마주 동원내구와 그 안의 상의가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고 쌀과 포목을 청하고 우주가 또한 토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저화와 포의 시가가 달라 이달에 하나의 추포의 사용을 금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이달에 하나의 추포를 쓰는 것을 금하였으니 저화와 포의 시가가 한결같지 않은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신의 왕후의 새로 그린 진용을 봉안함으로 문소전에서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전지어흥 3군 부사 정남진의 졸기.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종묘에서 점괘를 모아 피방을 결정하다. 임금이 상황전에 나아가 하직을 고하고 하윤 조영무회가 아뢰었다.
앵마기는 반드시 옛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길한 날을 택하여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조정의 사신이 장차 이를 것이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복서의 글은 성인이 패하지 않는 것이다. 복자가 말하기를 명년 운수가 신축년이 되면 태세에 임하리라 하기 때문에 장차 피방하여 기도하려는 것이다. 이에 이조 판서 윤저, 찬성사 유양, 지신사 안 등을 보내어 종묘에 점쳐서 동하면 길하다는 점괘를 얻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8일 임모 첫 번째 기사. 중궁과 함께 유사로 거동하다 각사의 반이 따라가다. 의가가 유사로 거동하니 중궁이 따랐다. 각사를 반으로 나누어 시위하게 하고 오직 한승부, 성균관, 전사시, 전농시, 광흥창, 도염서, 해민국, 재생원, 전옥서만이 도성에 머물게 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의가가 임진도에 머무르다 세자에게 도성으로 돌아가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1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의가가 유후사에 이르러 경덕궁에 임호하고 동강에서 사냥하다. 각사에게 명하여 중궁을 따라 먼저 송도에 들어가게 하였다. 임금이 마침내 동강에서 사냥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1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의가를 따르는 관리의 가족이 행제소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하다. 의가를 따르는 대소 인원의 부녀 가운데 행제에 오려고 하는 자는 금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지금의 이사는 앵마기를 위한 것일 뿐이니 여러 신하들이 가족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하다. 관진으로 하여금 부녀자가 강을 건너는 것을 들어주지 말게 하라 하였기에 이때 이르러 이러한 명령이 있은 것이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천릉 도감에서 등릉 안릉의 천장하는 제도를 아뢰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예전 제도를 참고하여 보니 예기 단궁 하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위나라 사람이 부장하는 것은 불리하는데 노나라 사람이 부장하는 것은 합판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진시의 주에 말하기를 살아서 이미 시를 함께 하였으니 죽어서도 마땅히 혀를 함께 하여야 되기 때문에 노나라를 좋게 여겼다고 하였고, 소에 말하기를 부는 합장인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곽 가운데 한 가지 물건으로 두 관 사이를 떼어 놓는다는 말이고, 노나라 사람이 합한다는 것은 두 관을 아울러 곽 가운데 놓고 딴 물건으로 간격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곽은 여러 가지 제목을 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을 사람에 따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통나무를 쓰니 곽을 만들 만한 그렇게 큰 나무가 없다. 그러므로 합장하는 자가 다만 혈만 같이 하고 곽은 각각 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두 능의 천장은 마땅히 공자가 좋게 여긴 노나라 사람의 부합하는 제도와 주자가 말한 혈은 같이 하고 곽은 각각 쓴다는 수를 모방하여 석인 석수는 한능에 배치하는 수를 쓰고 오직 성상과 장명 등만은 각각 두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배를 가지고 물던 세금을 저화로 세포를 대신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임금의 거둥시 대관들이 수종하도록 청하였으나 보류시키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였다. 거둥은 인군의 대절이어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전하께서 면상하신 뒤로 문 밖에 거둥하실 때 백관이 모두 송령하지 못하고 지금 유사의 행행함에 있어서도 성에 드시는 길과 연에서 내리시는 때 모두 처음 즉위하신 때와 같지 않으시니 신등은 유감스럽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무릇 행행하실 때에 성안 성밖을 물러나고 모두 대관 법관으로 하여금 수종하게 하고 영송하게 하여 만세의 법을 남기소서. 임금이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재릉에 제사하고 백마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9월 2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광록 소경 여귀진의 졸기. 태종실록 29권 태종 10년 9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새벽에 잠시 사냥 갔다 돌아오는 임금을 백간이 교회에서 영접하자 힐난하다. 새벽에 나가 열마파에서 사냥하여 노루 33구를 잡고 돌아오니 의정부에서 각사를 거느리고 선임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이를 싫어하여 승제문으로 들어와 의정부 사인을 불러 책하기를 오래 사냥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맞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임금이 옹방에서 사냥하는 사람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노하여 반감 3인에게 장을 때리고 또 대언이 각사의 교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책하고 예조 좌량 심도원을 칼을 씌워 승구목에 가둬갔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반감은 옛날 사옹방에서 궁중의 음식을 장만하고 물품의 진상을 맡아보던 베스라치를 말한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이천후 이숙번 민무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천후로 의정부 찬성사 겸 판의용 순금사사를, 이숙번으로 참찬 의정부사 겸 지의형부사를, 민무휴로 우군 동지 총재를, 민무해로 한승윤을 삼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저화를 사용하는 법을 보완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저화의 법을 엄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소위 대략은 이러하였다. 저화가 중국에서 행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이 한결같이 화제를 따르는데 오직 포화의 사용만은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성조에서 이문연에 비로소 저화를 행하였으니 참으로 만세의 좋은 법인데 이를 행한 지 오래지 않아 저화와 포를 겸용하라는 명이 있어 저화의 법이 마침 행해지지 못하였으니 식자들이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다시 저화를 행하니 좋은 일이라 하겠으나 시정의 무리들이 사사로이 서로 말하기를 지난번 이모년에도 행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았으나 오늘의 경도 또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저 옛 습관에 있고 새 법을 꺼리는 것은 보통 사람의 정이니 진시로 신으로 행하고 위험으로 보이지 않으면 또 어찌 옛 습관을 버리고 새 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경에 말하기를 영이 나오면 행해야 한다고 하고 공자가 말하기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중외에 영을 반포하여 민간의 포를 거두어 일체 모두 나라에서 드리고 그 포의 수량에 따라 저화를 주시어 영이 나온 뒤에 사사로의 포피를 감춘 자는 율로 다스리면 오늘의 법이 만세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가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저화의 일을 얻어서 모두 성택을 받게 하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전년에 군량의 비축을 염려하여 인호의 쌀을 거두었으니 원컨대 그 쌀의 수량에 따라서 저화를 주시면 한 집도 저화를 얻어서 사용하지 않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다. 관원에서 장신한 일관에 민간의 포를 거두어 일체 모두 나라에 드리고 그 수량에 따라 저화로 주자고 청하였는데 위의 조목의 형세가 시행하기 어렵고 또 추포를 일체 금하는 것은 이미 수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 일관에 지난해에 거둔 인호의 쌀을 그 수량에 따라 저화로 주자고 하였는데 위의 조목은 장신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조견을 보내어 태조의 진용을 완산부에 봉안하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풍해도 인민의 어려움을 시정토록 상소하다. 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근자의 풍해도 백성들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자오니 장탄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남자 장정은 소와 말을 가지고 돌을 평양으로 운반하고 노약과 부녀는 밭에서 수확한 양식을 길에서 운반합니다.
또 그도의 감사가 널리 주군으로 하여금 새로 사고를 짓게 하여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추경하고 배를 수확하는 때를 당하여 역사시키기를 이와 같이 하니 갈고 거두는 일을 어떻게 하며 사신의 행실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백성을 중히 여기시는 뜻이 어떻겠습니까? 또 사고는 쥐가 침노하는 것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하면 가할 것 같으나 운반하는 패단과 주고받는 어려움을 가지고 말하면 짓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옛날에 일찍이 경상도에서 시험하여 쓸데없는 것임을 알고 홀었습니다. 상제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강무와 사냥에 호종하기를 청하다. 강무하고 사냥하며 가을에 교사하고 추수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모두 예전 법을 모방한 것이고 대간이 호종하는 것도 예전 제도입니다. 지금 강무의 영을 내리셨는데 대간과 형조에서 호종하는 반열에 들지 않으니 신등은 법가를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각사가 다 자리를 갖추지 못하고 조정사신이 곧 이르니 아직 어가를 따르지 말라.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9월 2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문묘에 비를 세우다 병결하기 찬한 비문의 내용. 비문은 이러하였다. 영락 7년 기축년 가을 9월에 우리 국왕 전하께서 신계량에게 명하기를 우리 선고 태조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처음으로 방가를 세워 한양의 도읍을 정하자 급히 종묘와 태학을 세웠으니 선성을 높이고 문교를 중하게 여긴 것이다. 내가 큰 통수를 이어서 이루어진 법을 따라 거듭 묘궁을 신축하여 이미 완성되었다. 학관 최함 등이 돌에 글을 새겨 장내에 보이기를 청하니 너는 이것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신계량이 명을 받고 황공하여 물러와 그 심화를 물어보니 갑술년에 태조께서 이미 도읍을 세우고 종사조시 성과 궁실의 제도가 모두 적당하게 되매 곧 묘학을 연건하기를 도모하여 도성 동북 모퉁이의 땅을 정하였는데 산이 거치고 땅이 넓고 물이 둘러 흘러 그 위치는 남쪽으로 향하였다. 영부원군 민재에게 명하여 주관하게 하였는데 공인을 모으고 제목을 다듬어 정축 3월에 시작하여 무인년 7월에 일을 끝냈다. 성철은 높은 집이고 종사한 이는 옆의 집이며 학교는 사당 뒤에 있고 가운데는 명륜당이며 좌우에는 협실이 있고 두 협실 남쪽에는 긴 행랑이로 둘렀으며 좌협에는 동쪽에는 천과 낭이 있어 사생의 위치와 정록의 거처가 완비되지 않음이 없고 규모가 광대하고 집을 지은 것이 견고하여 무릇 집을 지은 것의 크고 작은 것의 간수로 계산하면 96간이었다. 밭을 두어 자승에 이바지하고 생도에게 식량을 주게 하며 부역을 면제한 사람으로 세소에 응하게 하고 사령을 넉넉하게 하였으니 묘학의 일이 구비하였다 할 수 있는데 경진년 2월에 불에 탔다. 그의 11월에 전하께서 송경에서 즉위하며 학당에 나아가 선성께 참말하고 장자에게 명하여 입학하게 하였다. 을륜년에 한양에 환도하여 선성선사께 친히 전을 드리었고 3년 되는 정해년 정월에 사당의 예터에 신축할 것을 명하였다. 성상군 신이직과 종군 동지총재 신 박자청이 역사를 감독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독려하고 마음을 다해 계획하고 손수지휘하니 공사가 부지런히 일하여 넉 달이나 지나 사당이 이루어진 때 높고 그윽하고 단정하고 큰 것이 옛날에 비하면 더함이 없었다. 신주를 사당 서쪽에 동서문을 양서의 아래에 짓고 전구를 더 주었으니 밭은 1만여 무에 이르고 노비는 300여 구여가 되었다. 의정부 자정성 신하윤의 의논을 채택하여 성기 두 공을 배향의 위에 올리고 좌장을 10철에 올렸으니 묘궁의 제도가 더욱 유감이 없다. 신은 생각한데 성인의 도는 커서 잔영할 수 없으니
비록 억지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천지를 그리고 이루를 그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부자가 주나라 말년에 출생하여 여러 성인의 대성한 것을 모아 절충하고 백왕의 대전을 지어 가르침을 남겼으니 공은 화초에 극진하고 덕택은 무궁하게 흘러 백성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성한 이가 있지 않았으니 제 아가 말한 요 순보다 어질다는 것이 까닭이 있는 것이다. 당나라의 이래로 하늘에 닿고 땅에 쓰리어 사당의 면모가 서로 잇따라 존숭하고 제사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 동방은 상고적부터 풍속이 예의를 숭상하고 기자 8조의 가르침에는 복종하여 이륜을 펼친 것과 전장문물에 갖추어진 것이 중국과 비길만하다. 우리 부자께서 일찍이 이 땅에 살고자 하신 뜻이 있었으니 묘학을 연건하여 문교를 일으키고 높이는 것이 진실로 다른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생각건대 태조 강은대왕께서 천명에 응하고 인심을 순위하여 큰 기업을 창건하여 동방을 차지하고 도읍을 정하여 처음에 큰 성인의 사당을 높이고 유수를 일으키는 일을 먼저 하였으니 대개 그 덕을 높이고 그 도를 좋아하는 정성이 천성에서 나온 것이고 타견하게 지도를 내는 본원의 당무의 급한 것에 본바가 있음이오니 모책을 남기고 유복을 전하여 인심을 화하고 국맥을 수하게 한 소이이다. 지극하다 우리 전하께서 인효 겸공하고 강건예철하시어 빛나게 선업을 이어받아 정사에 임한 여가의 경사를 즐겨보아 내양 한반쪽에 이르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학을 극전히 하시고 지영수성의 도를 다하시니 정고에 찾아보아도 대개 또한 거의 없고 저다가 있는 것이다. 세도가 바야흐로 형통하고 인문이 밝아져서 일시의 훈친 대신 백료 서부의 에서 수기의 신하에 이르기까지 배움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태조께서 학문을 높이고 교화를 일으키어 인재를 양육한 것과 우리 전하께서 전왕의 공렬을 더욱 넓혀 위에서 몸소 행하여 많은 선비를 고무시키고 이 백성을 진작시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업을 익히려면 학교가 있어야 하고 제사를 받으려면 사당이 있어야만 주순하여 오르내리고 추연하게 신명을 대하여 관관 개발하여 순서에 따라 힘을 써서 문에서 당으로 실로 들어가는 것을 구하여 덕을 이루고 재능을 이루어 임금을 요순같이 만들고 백성에게 혜택을 미치는 자가 서로 잇따라 나와 3대 적의 인재를 배출한 성대함에 도달할 것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보고 듣는 것만을 고치고 바꾸어 한때를 빛나게 할 뿐이겠는가. 실로 우리 조선 종사 만세의 복이라고 할 것이다. 신계량은 삼가절하고 머리 조아려 명을 드립니다. 명에 이르기를 위대하신 선성이 때에 응하여 낫도다. 보이시께서 주공에 이르기까지 그 대성한 것을 모았도다. 백성이 생긴 이래로 성한 것이 누가 이보다 클 것인가. 혁혁하다. 높은 사당이 온 천하에 둘러있고 하물며 기봉은 예의를 먼저 하였다. 엄양과 초두는 예전부터 그러하였다. 하늘이 태조를 주었는데 신성하고 문무를 겸전하였다. 밝게 체명을 받아서 능히 큰 공을 이루었다. 변성한 신도여 한수의 근원이로다. 이에 학공을 경영하니 성묘가 가운데 있다. 전하여 그리고 강하여 익히니 많은 선비가 그림자처럼 따랐도다. 밝고 밝은 우리 임금의 통수를 이어받아 공을 다하였다. 빛나는 성악이 고금에 같은 이가 드물도다. 높은 신공에 두 공을 올려 제사하였다. 울량이 입학하니 극본이 더욱 높아졌다. 내가 짓고 내가 따라 선성 높이는도다. 인재가 육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진다. 누가 병이가 없기에 자포자기하겠는가. 사람은 날로 학문이 진보하고 세상은 날로 다스림에 나아간다. 사망보다 낫고 오제 같은 것을 날로 정하여 기다릴 수 있다. 화산은 높고 높디 한수를 쉬지 않고 오른다. 나라와 더불어 끝이 없는 것은 오직 성인의 사당이다. 돌을 다듬어 말을 새겨 길이 보이는 바로다. 예문과 제약 병계랑이 지은 것이다.